네, 이 자리에 박혜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우리 경기방송을 애청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또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시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이렇게 잘 그런 대로 국민 여러분들, 도민 여러분들이 애쓰신 덕에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런 대로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새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해는 경기도 출연금이 좀 줄었다 이런 얘기도 들렸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출연금이 줄다 보면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데 좀 차질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는 기관인데요. 예.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자체 출연금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과거에는 경기도에서만 저희에게 출연을 해줬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도의 세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출연금을 많이 저희가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는 경기도가 출연이 부족한 부분을 은행권이나 시군이나 네. 다른 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예, 예. 금년도 당초에는 출연금을 도에서 해주기 어려웠었는데, 예. 그래도 마지막 예결위원회 지금 과정에서 한 80억 정도는 저희가 출연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들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부족한 부분은 이제 다른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노력을 해서 예, 예.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혜진 이사장께서는 지난 10월 19일이었던가요? 그 임기를 아직 남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네. 갑자기 그냥 퇴임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셔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특별하게 퇴임을 하시는 계기가 있으십니까? 네. 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와서 4번 동안 임기를 하면서 지금 금년 말이면 8년이 됩니다. 예. 제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열정을 다해서 우리 소상공인 기업인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했는데 예. 이제는 저보다 더 제가 오래 했고 저보다 더 유능한 또 새로운 경제인이 와서 좀 더 한 단계 더 발전시킬 또 이런 필요도 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미리 제가 퇴임을 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 이 공모기관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미리 임명권자에게 부담을 안 드리려고 한 2달여 앞두고 미리 제가 표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박혜진 이사장께서는 그동안 이 경제인의 길을 쭉 걸어오시고 이제 농협에도 계시고 저쪽에서 이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직을 사실 전무한 일인데 4번을 다시 연임하시면서 8년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네. 그동안 공직에 계셨던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제가 공직은 군에 있을 때 장교 생활까지 포함한다면 장교 생활하면서도 제가 윗분을 모시는 부관, 비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면 46년을 했고요. 군대 장교 생활 빼고 해도 한 43년을 공직 생활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했고요. 특히 경기도의 소상공인 기업을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공공기관은 보통 기관장들이 한 번 내지 2번 정도 그렇죠. 연임하는 게 관리인데 예. 제가 4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그만큼 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저 나름대로는 이런 책임감을 도민을 위해서 또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늘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 한다고 열심히 해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좀 아직도 제가 못한 게 많고 열정이 남아 계시네요. 네, 많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슴속에 불이 꺼지지 않는데 그 꺼지지 않은 불을 다시 또 뭐 퇴임 후에도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좀 밝혀주시길 좀 바라겠고요. 네. 이 46년이라는 세월이 적지 않은 세월인데 공직 생활을 계속 해오시는데 이제 공직을 떠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뭘 어떻게 또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소회가 좀 남다르실 텐데 어떠 시원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그 홀가분하고 예. 뭐 시원하다 그러면 뭐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의욕했던 거, 그 기대했던 거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아쉬움이 많고 아쉬움 있으십니까? 야, 좀 더 저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또 주위에서 또는 각 기업인들로부터 또는 각 기관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잘한다고 할 때 제가 이때다. 이때 물러나고 또 새로운 더 분위기를 후임 훌륭하신 분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됐고 그래도 앞으로도 경기도 내 경제나 기업인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예. 정말로 밖에서도 열심히 더 할 것입니다. 예. 또 그 아쉬움을 또 후임 이사장님한테 또 전달이 돼서 그게 또 새로운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박혜진 이사장께서 이제 퇴임을 이제 하신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이제 취임하실 때가 언뜻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당시 이제 2005년 당시인데 이제 재단이 가장 힘든 시기에 취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상황이 상당히 무척 어려웠었죠. 네. 제가 공교롭게도 제가 취임할 당시에 제 재단에 그 불미스러운 그 대형 금융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취임하자마자 보니까 도내 그 각 기관으로부터 이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불신과 예. 질타가 있었고 연일 그 방송이나 그 언론으로부터도 많은 그 비난을 받았는데 그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안정시키고 수습하는가 하는데 역점을 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고도 나고 상당히 그 우리 직원들이 그 기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그 규정 원칙만 따지고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그 기업인들 소상공인으로부터 늘 불만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예. 그 제가 오자마자 우선 사고부터 그 수습을 하고 조직을 안정시킨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도내 기업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자금 지원을 할 수 있을까 네. 이걸 생각해서 그 공격적인 보증 지원 또 찾아가는 보증 지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그 기업인 현장을 찾아가고 예. 재래시장을 찾아가고 또 상가를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그 보증을 해서 한 1년쯤 지나니까 그다음부터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이 아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 원하는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해주는구나 하는 걸 그 이후부터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힘든 시기를 그야말로 요즘 말로 소통을 그냥 계속 해와서 네. 그 어떤 신뢰를 얻고 그게 다시 이제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들이 지원하는 그런 밑거름이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처럼 이제 경기도 또 이 경기도 경제인의 레전드로다 이제 우리 박혜진 이사장님이 저 기억이 될 텐데 취임하면서 지금 46년 동안의 공직 생활 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8년 동안을 이렇게 계속 연임을 하시면서 뭐 우리도 나름대로 특별한 그 경영 철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레전드가 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런 질문을 그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예. 우선 그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제 일종의 공기업인데 그 공기업 평가가 시작된 이래 6년 동안 저희가 계속
최고 등급 평가를 받고 예. 최고 경영자로 이렇게 평가를 받은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저는 특별히 그 무슨 어떤 뭐 기술이나 경영 기법이 있는 건 아니고 예, 예. 우선 첫째는 저희가 그 봉사를 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현장에 파고 들어가서 그분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고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되게 공직자들이 보면은 어떤 일을 좀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네. 규정과 어떤 법규에 얽매여서 좀 이렇게 책임을 안 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예, 예.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그 일을 하다가 문제 생기는 내가 책임질 테니 하여튼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 입장에서 가족과 같이 일을 하자 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선 기업인과 이분들이 만족을 느껴야 성공한 경영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자. 네. 그래서 늘 우리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 찾아가면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런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돼.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주로 이 금융 업무고 자금 지원 업무다 보니까 역시 어느 조직보다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인재 육성, 좋은 인재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늘 경영하는 사람들이 보면 직원들 인건비를 줄이고 뭐 관리비를 줄이고 하는데 저는 네. 인건비 조금 더 쓰더라도 네.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고 사기 올려주고 하는 경영. 그래서 그런 데 역점을 두고 한 결과 관리비가 늘어나더라도 경영이 좋아지고 좋은 인재 확보해서 그 미래를 향해서 잘 경영하고 예. 이렇게 해서 평가를 좋게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사람을 이해하고 상대편에 서서 배려하고 네. 또 헌신적인 그 봉사. 네. 봉사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봉사라는 말씀이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이게 어떤 그 갑과 을의 위치가 아니라 네. 같은 나란히 나란 한 계단에 서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흔히 공직자들이 보면은 늘 우리가 갑이고 그 우리가 정말로 민원인들이 예, 민원인을 잘 모셔야 되는데 그때. 그분을 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저는 반대로 생각해야 글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오기 전에 농협중앙회 금융대표이사를 예. 했습니다. 농협이 협동조합 운동을 할 때 늘 어려운 농촌과 농민을 생각하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그런 조직을 갖고 있는 협동조합 운동을 했기 때문에 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까? 우리가 거꾸로 낮은 자세로 헌신할까? 그런 데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인들도 감동하고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8년 동안 쭉 이제 신보, 이제 경기신보에서 이제 쭉 이사장직을 겸하시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해오시다 보니까 여러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 퇴임을 앞두셔서 이제 많은 교감이 왔다 갔다 하실 텐데, 교차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가장 그래도 보람 있었던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걸 좀 꼽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있으면서 2009년부터 미국 리먼 브라더스 위기로 인한 그 금융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IMF 때 1997년 8년에 1차 세계적 금융 위기도 경험했지만 예. 이번에 금융 위기는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어려운 위기였습니다. 근데 흔히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 은행들이나 이런 제1금융권들은 우선 그 고객이나 기업을 생각하지 않고 예. 은행 스스로 자기들이 더 그 손실을 안 보고 보신을 하는 거죠. 보신을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은행의 자금도 소극적으로 하고 이 문턱을 더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어려워지죠. 또 어려워지고 소상공인 기업인은 더 어려워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그 2009년, 10년 그 위기 때 네. 저희는 거꾸로 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금융위기 때 3년 동안 자금 지어놓은 것이 네. 지난 14년간 자금 지어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금융위기 때 저희가 다른 기관 같으면은 보증 자금 지원 규모를 줄이기 줄일 수 쉬운데 있게, 예. 저희는 우리가 이때 국가 경제 위기 극복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 입장을 생각해서 더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더 보람이 있었던 거는 이 은행이나 제도권 금융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점포도 없고 사업자 등록도 없는 노점상이라든지 예. 포장마차 길거리 하시는 정말로 분이라든지 소상공인들. 그분들은 영세. 소상공인일 뿐만 아니라 영세. 너무나 신용이 예. 취약하고 전부 돈을 빌릴 때는 사채 의존을 하던 분입니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70% 80% 고금리 사채로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비싼 사채를 얻어가지고 장사하면 뭐 소위 말해서 예. 이익을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저희가 보증을 해주면은 저희 보증을 믿고 은행에서는 6% 7% 싼 금리로 대출을 해주니까요. 저희가 제일 보람이 있었던 것은 이런 영세 사업자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계층 노점상 포장마차 이분들을 4,900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렇죠. 이분들 보통 500만 원 내 1,000만 원을 저희가 자금 지원해 줬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만약 그걸 안 해줬다면 거의 사회적 절망을 하고 완전히 그 길바닥에 앉아 그럴 분들입니다. 저희가 그걸 제일 보람 있게 생각하고 그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금융 지원이라기보다는 그 희망을 지원해 준 것이고 그렇죠. 그분들을 정말 사회 정책적인 지원을 해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정부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파격적인 지원이지 이게 정상적인 금융 지원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제 임기 동안에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그 이 제일 어려운 계층을 자금 지원해 준 이것을 진짜 큰 지금도 보람이시겠습니다.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부담도 크셨을 텐데요. 그 대신에. 사실은 그 지원으로 인해서 네. 저희 재단이 손실도 적지 않게 보고 예. 했지만 손실을 보더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 저희가 제일 보람 있게 지금 생각하는 이사장님의 일입니다. 의지가 아니면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하여튼 열정을 가지고 예.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른바 얘기하는 그 사채 일소 운동이다 이런 겁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겁니까? 이제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지원이고 예. 또 이왕 그분이 아니고 네. 시장의 상인, 재래시장 상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또 중소기업 중에서도 신용이 나쁜 사람들은 금융권의 일부 도움을 받으면서도 사채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과거 사채를 쓰던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사채 금리가 뭐 6, 70% 굉장히 높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보증을 통해서 제도권 금융으로 많이 돌려줬습니다. 최근에 요 3년 동안에 사채를 경기도 내에서는 사채를 안 쓰도록 하자는 운동을 한 결과 예. 제도권 금융으로 저희가 전환해 준 게 9,800억 정도 됩니다. 어휴, 엄청. 이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 이분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바꿔주니까 이분들이 7, 80% 사채금리 부담하던 게 6, 7%의 그 싼 금리로 지금 보증해 주니까 은행은 은행 금리로 지원을 받게 되니까요. 예. 예. 이것도 제가 큰 보람으로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지금 이 사채 일소 운동 같은 거는 뭐 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뭐 벤치마킹을 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것이 정확히 말하면 한 3년 반 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금년 들어와서는 그 중앙정부에서도 예. 경기도만이 저희가 하던 겁니다. 타도에도 경기도 사례처럼 사채를 쓰는 영세 사업자를 제도권 금융을 돌려줘서 그분들에게 큰 혜택을 주자. 해서 바꿔 드림론 명칭은 또 잘 붙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채를
제도권 금융으로 바꿔서 주는 드림론 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거를 3년 반 전에 이미 저희가 그러게요. 독자적으로 사채를 제도권 금융으로 사채 일소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글쎄요.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 9,800억 원을 지원했던 9,800억 원에 딸린 식구들이 어마어마할 텐데 어마어마하죠. 대기업 몇 개 정도 세우는 정도의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지금 저희가 그 기업체 수로 따지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전체 98%고요. 예, 그렇죠. 종사하는 인원 수로 봐더라도 한 80%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고 잘 나가지만 아무리 잘 나가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소기업들이 잘 돼야 경제가 안정되고 국가 재정이 안정되기 때문에 실제는 우리가 삼성, 현대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이끌고 많은 그 GDP 성장에 기여했지만 예.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원하는 이 그 영세 네. 사업자층이 잘 돼야만 국가 정체적으로 안정이 되거든요. 안정이 되죠. 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대기업도 대기업대로 크게 성장해서 앞으로도 국가 경제를 이끌어야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는 영세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이분들을 더 역점을 두고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증 정책만 제대로 세워도 일자리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드는 효과가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0% 일자리가 그렇죠. 이쪽에서 나오니까요. 예, 그렇죠.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예. 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힘은 역시 보증재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증재원은 출연금 확보가 이제 관건인데 앞서에도 잠깐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출연금 확보에도 좀 높은 좀 성과를 많이 올려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기업인에게 보증 지원을 하려면 재원이 필수적인데요. 예,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가 최근에 세입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저희가 도가 출연 규모가 자꾸 줄어든다고 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 축소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계속 더 지원을 해야 되니까 저희는 도내 그 시군에 가서 저희가 문을 두드려서 시군 출연금을 많이 확대를 해왔습니다.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지역재단법을 개정을 그 국회 가서 의원이 법으로 해서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출연해 주는 것도 법상 만들었고 예. 또 지난해하고 금년에는 저희가 그 일반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통해서 출연금을 한 80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차질 없이 그도 앞으로도 도내 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이 힘하는 만큼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제가 갖춰놨는데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일반적인 자금 지원 업무는 저희 실무 직원들이 하지만 이사장인 저는 밖에 가서 이런 자금을 확보하는 역할을 제가 밖으로 뛰면서 이거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도보다도 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네. 참 우리 박현진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말씀마다 들을 때마다 좀 하나하나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외부적으로 신용 여러 중소기업도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도움을 주셨는데 경기신보 내부적으로 볼 때도 이 경영에도 커다란 그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한 그 이사장님이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 내부적으로 그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공을 들여서 노력을 하신 부분이 따로 있으십니까? 네. 제가 처음 재단에 왔을 때 보면 자금 지원을 3천억 정도 규모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1조 한 3천억, 5천억 규모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게 출연금이 확보돼야 되고 기본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 경기신용보증재단에 8년 전에 왔을 때 저희 재단의 기본 자산이 그 1,900억밖에 없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5,600억까지
기본자산이 늘었는데 그 출연금이 도 출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밖에 가서 이렇게 출연금도 많이 확보하고 또 동시에 그 저희가 경영을 또 잘해가지고 손실을 자금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최소한의 손실을 가져가야 되는 저희는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본래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다 보면 손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희는. 네. 그런데도 제가 온 뒤에는 손실이 그 이전보다도 반 이상으로 훨씬 줄이고 또 자금 지원은 배로 늘리고 또 우리 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가 왔을 때 처음 보면 경기도 내 지점이 5군데밖에 없었는데 예, 그렇죠. 지금은 28군데나 됩니다. 많이 늘었네요. 근데 이렇게 28군데 점포를 늘려서 기업인에게 가까이 가서 적극 지원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본 자산도 늘리고 보증도 적극적으로 하고 경영 손실도 최소한으로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6년 연속 최고 경영평가를 받고 글쎄 말입니다. 그 지난 5월 달에는 청와대 녹지원에 가서 대통령 표창도 받았죠. 대통령 기관 표창이 영광스러운 표창을 그렇죠, 표창.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그 뭐 6년 연속 1위 달성하는 원동력이 거기서 나왔다 이제 이런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앞서서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저 떠나려니까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남는 아쉬움 중에서 가장 큰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그 저희 그동안에 8년을 그 열심히 달려서 또 마음의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왔는데 막상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금 지원 업무를 하는데 그 경기도에 정책 자금을 위탁받아서 저희가 또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위탁 자금을 저희가 그 자금 배정을 하고 일반 은행권들이 그 또 창구에 가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는데 그러시죠. 저희가 직접 금융을 할 수 있는 길을 그거를 지금 제가 연구 검토했는데 실행에 못한 거 요거 앞으로 숙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법률을 좀 개정해야 될 일부 부분도 있죠. 법령 개정도 필요하고 정관 개정 필요한 그런 대폭적으로 지원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 기업인에게 빨리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저희 자체 건물을 하나 확보하는 숙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마무리를 못하고 가는데 앞으로 제가 떠나더라도 이제 후임 이사장께서 숙제를 또 이런 숙제를 또 잘 더 성공적으로 하리라 믿고 네. 저는 아쉬움을 남긴 채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박혜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모시고 말씀 나누는데 참 시간이 아쉽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 끝으로 이 퇴임 후 이제 계획과 또 도내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마무리 인사 삼아서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그 경기도 내 그 소상공인 또 우리 중소기업인 여러분 사실 이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일어난 경제 성장도 놀랍지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정말 놀라운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히 경기도가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기술은 우리나라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비록 지금은 다소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 경영 여건이나 경기가 어렵지만 정말로 지금이야말로 더 용기를 가지고 하면은 분명히 5년 후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큰 밝은 미래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네. 저 박혜지도 우리 경기도 경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몸은 비록 떠나더라도 어떤 역할을 더 열심히 할 것을 다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을 말씀 많은데 이 못다 하신 말씀은 다시 한번 초대를 해서 다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진 경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박혜진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